그가 원장의 식당에 나타난 것은 바로 감사의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일동이 막 식탁에 앉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다. 그는 문턱에서 걸음을 멈추고 좌중을 한번 쓱 훑어본 다음 거만하고 심술궂은 목소리로 한바탕 낄낄대고 웃어 젖혔다. 모두들 내가 돌아간 줄 알았겠지만 보시다시피 난 여기 있는 걸. 그는 온 방 안에 대고 커다랗게 고함을 쳤다. 한순간 모두들은 넋을 잃은 채 우두커니 그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내 그들은 이제부터 어처구니 없이 불길한 사건이 한바탕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뮤쇼프는 그토록 아기자기하고 상냥하던 기분이 사납기 짝이 없는 기분으로 획 바뀌어 버렸다. 그의 가슴 속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모든 우라통이 한꺼번에 다시 치밀어 올랐다. 아니, 난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어 하고 그는 소리쳤다. 절대로 안 돼. 도저히 안 되고 말고. 온몸의 피가 머리로 치솟아 올라왔다. 그는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으나 그런 걸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는 대뜸 모자를 움켜쥐었다. 안 되긴 대체 뭐가 안 된다고 그러슈? 하고 표도로가 소리쳤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건 뭐고 또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은 뭐요? 그런데 원장님 좀 들어가도 좋겠습니까? 저를 손님으로 맞아주시겠어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원장은 대답했다. 여러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하고 그는 불쑥 덧붙였다. 일시적인 감정의 마찰을 버리시고 이 변변치 않은 오찬이나마 함께 드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사랑과 일가 친척 같은 분위기 속에 하나로 융합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고 뮤쇼프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쳤다. 뮤쇼프 씨가 불가능하다면 저 역시 불가능하니 그럼 저도 갈랍니다. 그러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니까요. 이젠 저도 뮤쇼프 씨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뾰도로 알렉산드로비치 뮤쇼프 씨,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여기 남으면 나도 남겠다는 거요. 원장님, 아까 원장님이 일가 친척 같은 분위기라고 하신 말에 저 사람은 가슴이 뜨끔한 모양입니다. 원래 저 사람은 나를 자기의 친척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말이죠. 그렇지 않소? 폰존? 거기 서 있는 사람이 바로 폰존이지요. 안녕하시오, 폰존. 댁에서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가요? 어리둥절해진 지주 막시모프가 중얼거렸다. 물론 당신이죠. 하고 표도로는 소리쳤다. 당신이 아니면 대체 누가 있겠소? 설마 원장님께서 폰존 일리는 없으니까? 하지만 전 폰존이 아닙니다. 막시모프란 사람이죠. 아냐, 당신은 폰존이요. 원장님, 대체 폰존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어떤 살인사건의 주인공으로 그 사람이 살해된 것은 어느 음탕한 집에서였지요. 당신네들은 그런 곳을 아마 그렇게 부르시는 모양입니다만 어쨌든 그는 나이도 지극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집에서 돈을 뺏기고 살해된 다음 괴짝 속에 밀봉되어 빼째로 부르고 해서 모스크바까지 화물열차로 운반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체를 괴짝 속에 집어넣을 때 창녀들이 노래도 부르고 구슬리도 치고 한바탕 신나게 놀았다던군요. 이것이 폰존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그 본존이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온 모양이군요. 그렇지 않소, 본존? 그건 또 무슨 소리요? 왜 또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소리가 신부들 사이에서 들려왔다. 가자! 뮤쇼프는 깔까노프에게 소리쳤다. 잠깐 기다려 주시오. 하고 표도로는 쇳소리 같은 크다란 소리로 그를 제지했다. 할 말은 다 한 다음에 가야 하겠소. 저기 암자에서는 내가 민물고기 얘기를 끄집어냈다고 해서 모두 나를 버릇없는 놈이라고 나무라더군요. 내 친척인 이 뮤쇼프 씨는 말을 하는데도 진심보다는 고상한 것을 더 좋아하는 모양입니다만 난 그와 반대로 고상한 것보다는 진심에서 우러난 것을 더 높이 평가하니까 내겐 고상한 품위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안 그렇소, 폰존? 그런데 말씀입니다만 원장님, 나는 어릿광대로서 광대 노름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명예를 존중하는 기사이니까 죄다 말씀드리지요. 그렇습니다. 난 어디까지나 명예를 존중하는 기사입니다. 그렇지만 이 뮤쇼프 씨는 가슴 속에 억눌려 찌그러진 자존심밖엔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여간 오늘 내가 여기 온 것은 수도원을 직접 보고 또 여기에 관한 내 소신을 피력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나의 아들인 알렉세이가 여기서 신세를 지고 있으니까요. 나는 그 애비되는 사람으로서 아들의 처지가 무척 염려됩니다. 염려되는 게 당연하지요. 나는 여기 와서 내내 어릿 광대 짓을 하면서 가만히 보고 듣고 했지만은 지금이야말로 내 광대 노름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무너질 것은 이미 죄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또 일단 무너진 것은 영원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정말 한심한 상태올시다. 나는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거룩하신 신부님들, 나는 여러분에게 좀 따지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고해라는 것은 절대로 비밀을 엄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나 역시 그 앞에 엎드려 감사드릴 용의가 있습니다만 아까 저기 암자에서 보니 모두들 무릎을 꿇고 자기가 지은 죄를 큰 소리로 아뢰고 있는 판국이니 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래, 남들이 듣도록 소리내어 고해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고해는 귓속말로 해야 한다는 것은 성인들이 정해주신 하나의 법칙입니다. 또 그래야만 신비로운 의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고해는 그런 방식으로 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여사한 짓을 여사해서 여사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죄다 말한다 이겁니다. 때로는 입 밖에 내지 못할 말도 있을 텐데 말이지요. 이쯤 되면 고해고 뭐고 이만저만한 추태가 아닙니다. 정말이지 여기서 당신네 신부님들과 같이 지내다가는 틀림없이 편신 교도가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나는 언제든지 기회만 오면 종무원에 고발장을 써보낼 생각입니다만 우선 내 자식인 알렉세이만큼은 오늘 당장 집으로 데려가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를 환기해 둘 일이 있다. 표도로는 세상에서 떠도는 풍문들에 대해서는 고지식할 정도로 믿는 경향이 있었다. 그 어느 때인가 장로에 대한 비단 이 수도원뿐 아니라 장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수도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하기에 찬 헛소문이 나돌아 나중에는 대주교의 귀에까지 들어간 일이 있었다.
그것은 장로가 지나치게 존경을 받아 수도 원장의 위엄이 땅에 떨어졌다느니 특히 장로들이 참회의 의식을 제멋대로 뜯어 고쳤다느니 하는 내용들이었다. 그러나 이런 비난들은 전혀 근거 없는 것들이었으므로 결국은 이 고장에서도 다른 고장에서나 모두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런데 지금 표도로를 사로잡아 더러운 구렁텅이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되지 못한 악마가 이 낡아빠진 비난을 그의 귀에 속삭여 주었던 것이다. 표도로 자신은 이 비난이 지니는 의미를 이해할 수도 없었고 더구나 그것을 제대로 표현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다. 게다가 오늘 장로의 암자에서 큰 소리로 참회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뿐더러 표도로는 방 안에 있었으므로 그런 장면이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결코 보았을 리가 없었다. 지금 그는 어쩌다 기억에 떠오른 옛 소문을 자기의 생각처럼 짓거린 데 불과했으므로 이야기를 끝낸 순간 자기 자신도 엉터리 없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한 말이 결코 터무니없는 소리가 아니라는 점을 상대방과 자기 자신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은 생각이 불쑥 치밀었다. 그는 앞으로 한마디라도 더 짓거리면 짓거릴수록 이미 말한 허튼 소리에 또 다른 허튼 수작을 덧붙이게 될 뿐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었으나 이미 이제는 비탈길을 내리달리기 시작한 사람처럼 스스로를 억제할 수가 없었다. 이게 무슨 망신이람 하고 묘쇼프가 소리쳤다. 실례입니다만 하고 수도 원장이 불쑥 입을 열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온갖 비난을 퍼붓고 나중에는 고약한 악담까지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나 자신에게 이르기를 이는 허영에 들뜬 내 영혼을 고치려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니라. 이와 같이 지금 우리도 귀중한 손님이신 당신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표도로에게 정중히 허리를 굽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